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웨버 매트릭스와 빅데이터와 이 수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없었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웨버 매트릭스와 계량 정보학 이렇게 이제 웨버 매트릭스와 계량 정보학을 어떻게 웨버 매트릭스 빅데이터와 계량 정보학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서 보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브랜디드 이제 러닝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절반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절반은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교실 수업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이제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질문에서 내가 최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논문은 이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웹사이트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오픈 데이터와 관계되는 그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먼저 이제 이 논문의 경우 한번 볼까요? 이제 저자 보면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교육 분야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기업의 이제 웹사이트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박지원, 석상일, 박한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은 누군가 이제 한번 쭉 이제 보면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 수료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좀 들었을 수 있어요. 박지원 선생님 해서 인터넷의 이해와 활용 수업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지원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박사를 이제 수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있는 그거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요. 음, 제 제자이죠, 제 제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자 보니까 이제 석상일 돼 있어요. 석상일. 두 번째 저자 석상일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우리 학과가 안에 사회학과 박사 수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학과 이제 그러니까 박사 수료 되어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하니까 이제 내가 가르치는 대학원 수업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는 이렇게 전공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뭡니까 협동해주는 그런 그 협동의 그런 방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그 나도 여기 보면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 요거는 학부가 없는 거죠. 학부가 없고 대학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한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라는 것이 이제 학부에 없으니까 대학원에서는 여러 그런 학과의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소위 협동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협동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협동과정 교수님들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육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웹사이트 분석 가운데에서도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 분석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분야였어요? 바로 헬스케어 분야를 했었잖아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헬스케어 분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 분야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여기 이제 웹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그렇죠. 웹 공간 분석. 그렇죠.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는 계속 이제 하는 얘기고 웹 공간 분석. 그래서 이 웹 공간 분석이라는 것에 가고 또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웨버 매트릭스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EBS 크립뱅크 해서 앱 개발 이런 게 궁금해요 하는 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수업에서 이제 앱을 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앱을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또 그 내가 이제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또 전산실에서 이제 앱을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앱의 개발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앱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앱의 개발
과정을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실제로 앱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취업하지 않더라도 이런 온라인 쇼핑,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캠페인, 그렇죠? 이런 모바일 상에서의 어떤 의사소통하는 데서 기획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훨씬 나을 수 있죠.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앱을 그런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한 학기 동안. 그렇죠. 다른 특별한 또 선생님을 외부에서 또 모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그런 시도들을 이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도들을 좀 잘 좋게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학생들마다 평가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다 이제 제대로 소화를 하는 친구들은 또 그것에서 혜택을 또 많이 받고 결국은 취업이라든가 진로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키워드 보면 이제 오픈 데이터 500, 오픈 데이터 500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활용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명단을 이제 500개를 이제 선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오픈 데이터 500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업 500곳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영국과 함께 민간의 데이터를 오픈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공공 데이터 기업 중 교육 데이터를 그럼 활용한 기업의 그럼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해서 한국사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사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내가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새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공 분야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런 데이터 관련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졸업생 가운데 한 명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러니까 이 공공 데이터 관련한 부서에 이제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작년인가 혹은 2년 전에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해서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한번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제 우리가 견학을 간 적도 있었어요. 또한 그 견학을 가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최초로 뭐 했냐면 인공지능 면접을 실시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을 어떤 식으로 또 대비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없는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죠. 뭐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한국정보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와서 인공지능 면접에 통과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노하우가 있더라냐 얘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취업한 친구가 있어서 또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픈 데이터 500이란 그런 의미고요. 공공 데이터, 미국, 교육기업, 피처 분석인데 피처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죠? 영어. 이 뒤에 나오는데 피처 분석.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작성한 논문이겠네요. 2016년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은 교육 분야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기업을 국내에 소개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려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 피처 분석과 코멘션 네트워크. 이 코멘션이라는 것은 이제 코란 CO 해서 CO 공통으로 멘션 언급한다 이런 거죠. 공통으로 언급하는 네트워크 분석, 그러니까 웨버 매트릭 분석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피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뭐죠? 피처 분석이랑 웹 공간 분석 제목이 앞서 뭐가 있었어요? 웹 공간 분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웹 공간 분석. 웹 공간 분석의 하나로서 이제 피처 분석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면 웹 피처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학교, 대학 브랜드 네임이나 교육의 핵심 내용인 커리큘럼보다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정보나
주변 복지 시설과 같은 현실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의 어떤 브랜드 혹은 핵심 내용의 어떤 커리큘럼 어떤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미국 기업들은 그보다는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정보 혹은 복지 시설 같은 현실적 정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고등학급의 웹사이트가 중심에 위치하고 초등학급 웹사이트는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으로 밀려 있었고요. 중등학급 사이트는 고등학급과 초등학급을 연결해 줌과 동시에 고등학급 사이트 간에 연결해 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정부 3.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사람 민간에서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러한 정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3.0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강의하는 시점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3.0의 용어보다는 또 다른 혁신 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공공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또다시 새롭게 이제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공정보 개방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2019년 11월, 2009년이죠. 2009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유중환 군은 공개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 버스 노선도부터 운행 시간, 실시간 운행 정보까지 보여주는 서울버스 응용 프로그램, 즉 앱이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센세이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결국은 정부가 준 이런 데이터, 그렇죠? 정부가 준 데이터를 가져와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죠.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4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 우리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공공 데이터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도 벌써 2009년도에 민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 나왔지만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민간보다는 벌써 민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거의 캐치한 거는 좀 더 늦은 거죠. 조금 그렇죠. 우리가 2009년도에 시작했으면 더 빨리 이제 할 수가 있었겠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요 유주환 군인데 서울버스 앱을 시작으로 해서 프로그래머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시작 유주환 2010년 독일 라이프치 국제운송포럼 젊은 발명가 특별상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며 그렇죠. 이후에도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문화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고요. 현재는 에어비앤비,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뭐죠? 아파트형, 그렇죠. 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살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호텔처럼 빌려주는 서비스죠. 그렇죠. 빌려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 중이며 성공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 그렇죠. 모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서도 뭔가 새로운 여러분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우연히 왔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우연히 왔는 기회를 잡는다기보다는 그것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우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계획된 우연이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획된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아이템이 적절한 시기에 개발되어야 히트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는 주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함이죠.
연구 문제 2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기업의 웹사이트 관계망이란 게 앞서 얘기했던 그 코멘션망이 되겠죠. 코멘션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픈 데이터 500 기업 중 교육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먼저. 그렇죠. 찾아내 보니까 그것이 이제 19곳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중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한 사이트를 제외하면 14개 기업의 웹사이트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4개 기업의 대상으로 이제 했다는 그 측면이 있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연구가 내 연구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문헌 검토 및 해서 연구 문제 이렇게 나오죠. 문헌 검토 및 그다음에 교육 분야 공공 데이터 연구 동향 및 연구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에 이제 우리가 연구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문헌 검토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봐. 앞서 2009년도에 팀 베르나스 리는 누구죠?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팀 베르나스 리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이제 사람인데 학자죠. 팀 베르나스 리가 이제 성이 되는 것이고 팀이 그렇죠 이름이 되는데 이 사람이 2009년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테드 강연 알죠? 테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 테드 강연에서 2009년도에 벌써 이런 오픈 데이터의 움직임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부고 다양한 기관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가공하지 않은 원시 데이터 다시 말해서 원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유주환 군이 2009년도에 그랬었잖아요. 2009년도에. 그렇죠. 팀 베르나스리와 거의 같은 박자로 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이 타이밍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잡는데 이제 아주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data.go.kr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data.go.kr 이제 통해서 제공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data.go.kr data.go.kr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공공 데이터 이런 해서 이제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정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컨대 뭐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세먼지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렇죠? 나와 있고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이런 창업 경진대회는 참가기한 3월부터 8월이나 돼.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참가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머는 공대생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서. 그래서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도 몇 년 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또 상당히 이제 우수한 회에서 제주도까지 연수를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 유학생들도 참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참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큰 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죠. 3월부터 8월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창업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디어. 그렇죠.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뭐 그렇죠. 기관별로 또 그렇죠. 또 분야별로 부동산, 농식품, 문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렇죠. 환경 씨앗 데이터. 그래서 국토교통 여러분들 분야도 관심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회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씩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특히나 이런 뭡니까 공모전에 해가지고 우리 그때는 그래서 그때 공모전에 상을 받았던 이남영이라고 있는 이남영은 그 친구는 제주도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신문에 지금 취업을 이제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회들을 이제 충분히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공 데이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연구 동향 보면 이제 뭐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연구들에서 그러니까 뭔가의 그 틈새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틈새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그런 연구들하고 지금 연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제 비교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거 여기 보세요. 신형강 그다음에 박한우 그 논문이죠. 신형강 박한우 그 논문. 그거는 이제 우리가 health related 건강과 관계되는 정보들 다뤘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박한우 그다음에 이재성 논문에서 이재성 논문 이거는 뭔가 데이터와 기술 테크놀로지 분야의 논문을 그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연구는 뭡니까? 뭐 같은 요 두 개 연구 이재성 박한우는 같은 बैंक 오픈 데이터 500에서도 데이터와 기술 쪽에 관계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신영강 박한우 요거는 뭡니까? 보건 의료 쪽으로 했고 연구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성 박한우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정량이 아니라 계량이 아니라 질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T-테스트라고 하는 통계 분석도 했고 여기 보건의료 쪽으로 했는 것은 인포그래프스 그다음에 GIS 매핑 했고 에고 네트워크 분석했다라는 거죠. 에고 네트워크 분석, 이고 네트워크 분석, 이고 네트워크 분석. 근데 지금 연구는 어떻게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웹 뭐냐 피처 분석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연구는 어떻고 우리 연구의 차이점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작다, 그 연구 대상은 뭐 앞에 있는 연구들보다 작다는 거죠. 14개 기업이 14개 기업들. 여기서 기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그렇죠. 주소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주소들이 나왔고 그렇죠. 주소들. 그 다음에 기업이 언제 생겼는지 보면 1966년도에 생긴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피터슨. 1983년 진짜 오래된 기업들도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한번 뭐예요? 주소를 보면 다 이제 닷컴이라든가 .org로 이제 끝났는데 앞에 이제 도메인 핵심 도메인만 얘기했죠. 뭐 HTTP 그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 하고 뭐 따따따 www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도메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 레벨 도메인 맨 끝에 끝나는 거 탑 레벨 도메인 그것만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웹 공간 분석이란 거는 뭘까? 웹 공간 분석에는 온라인 에스노그래피, 웹 공간 가시아, 웹 콘텐츠 분석, 하이퍼링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피처 분석들이 있다. 이 얘기 뚝 들어간 건 뭡니까? 하이퍼링크 분석 이거는 웹 매트릭스 분석인데 네트워크 분석 이거 웹 매트릭스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웹 콘텐츠 분석 웹 매트릭스인데 그런 거 뭐죠? 웹 공간 분석은 웹 매트릭스 분석보다 더 그렇죠 상단에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더 상단에 그렇죠. 더 상단에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더 상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정한 A라는 분석이 B라는 분석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어떤 거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약간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고 또 약간 상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약간 하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상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하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하위에 있는 개념이 있고 약간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온라인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민속지향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 인류학 그렇죠. 그것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왜 공간을 가시한다 이거는 뭡니까 앞서 우리가 GIS 그러니까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신형강 박한우 논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GIS 그 지리 공간을 세계 지도 위에다가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웹 공간 가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콘텐츠 분석, 하이퍼링크 분석, 네트워크 그러니까 피처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피처라고 분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좀 이제 알고 있어요. 피처라는 게 뭐죠? 영어로 피처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피처라고. 그 웹사이트 운영자가 전개하는 다양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온라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웹사이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피처 분석을 좀 더 하려 그러면 논문으로 가볼까요? 논문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웹공간 분석 나와 있어. 그렇죠? 웹공간 분석.
자, 특정한 정보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웹사이트의 특성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 예컨대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명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해석. 들어갔던 여기 컨택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그렇죠? 여기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피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피처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웹마스터에 연락할 수 있는 게 있네 없네, 혹은 이 회사의 로고가 있네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피처. 그러니까 그 피처들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1로 코딩하고 없으면 이제 0으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있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두 명의 코더, 두 명의 코더, 이런 걸 코더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두 명의 코더가 어떻게 이것이 뭡니까? 보고서 이제 서로 이제 했는 결과들을 서로 얼마만큼 맞는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0%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서로 결과가 완전히 똑같았다라는 거죠. 두 명의 결과가 여기서 완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인터코더 릴라이어빌리티. 그래서 두 명의 결과가 완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피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다시 얘기한다면 뭐죠? 특징인 거죠.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 메뉴에 나타나.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 피처 분석 해서 볼까요? 피처 웹사이트에 이를 구성하는 특징 혹은 뭐냐? 특정한 메뉴, 그렇죠? 메뉴, 그렇죠? 옵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특징, 그렇죠? 어떤 웹사이트 구성하는 어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특징들, 혹은 메뉴라든가, 혹은 옵션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뭐 장치라든가, 그렇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피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넘어가면, 자, 웹 매트릭 분석을 통해서는 웹사이트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각 사이트 간의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개체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나 메시지, 정보의 흐름 등의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 기업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웹사이트 주소가 동시에 언급된, 그래서 주소가, 그 웹사이트 주소가 어디 있었죠? 앞서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웹사이트 주소 여기 있죠. 주소. 이 주소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 그렇죠. 동시에 언급된 사이트를 찾아내고, 그렇죠. 이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A라는 그 여자하고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C라는 남자가 동시에 언급한다. 동시에 전화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동시에 언급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 그러면 이 A라는 여자하고 B라는 여자가 서로 간에 있은가 숨은 연결이 있을 것이다. 왜? 제3의 남자, 동일한 남자로부터 그렇게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코멘션 분석에서는 공통으로 또 동시에 언급하는 분석에서는 기업들의 웹사이트가 서로 동시에 언급될수록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이에 이 논문은 코멘션 분석을 통하여 각 교육 관련 웹사이트 간의 연결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중심성. 자, 그래서 코멘션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지표를 쓴 거예요. 세 가지 지표. 이 세 가지 지표로 이제 우리가 첫 중심성의 세 가지 지표를 쓴 거예요. 중심성의 세 가지. 뭐 여기 앞서 참 코딩했는 그 피처들은 여기 나왔네요. 코딩했는 피처들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드미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정보, 그 다음에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은 그 교육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다 피처였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피처로 작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성을 본 거예요.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 거예요. 세 가지. 디그리란 것은 연결 정도 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연결 정도 중심. 그럼 얼마만큼 서로 간에 많은, 그러니까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서로 많은 웹사이트하고 동시에 같이 언급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겐벡터 중심성이라는 건 뭐죠? 앞에 여기 있는 디그리한 중심성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더 정말로 마당발인 그 웹사이트, 내가 정말 마당발인 사람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공통으로 같이 언급되면 내가 사실은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그렇죠 그런 웹사이트 있지라도 정말로 마당발인 웹사이트라고 같이 언급되어 오면 네 그러니까 중심성 센트럴에서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뭐 이해합니까? 요거는 마당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친구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내가 디그리 센트럴리티 그 연결 정도가 좀 낮은데 내가 정말로 마당발인 사람하고 막 자주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면 내가 실제로 가진 그 절대수는 적지만은 뭡니까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그런 중심성 측면에서 내 중심성은 더 높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트윈니스라고 하는 것은 매개성이에요. 매개성. 매개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아주 마당발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브로커, 중개자의 그런 위치에서 이제 내 중심성을 이제 뭡니까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웹사이트의 이제 중심성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피처들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번 하나 가볼까요? 자, 아까 여기 표 3을 참조하면 돼요. 표 3. 논문에, 그렇죠? 표 3을 참조합니다. 표 3을. 자, 하나, 여러분들 필기 차원에서 하나 넣어주라고. 자, 그럽니다. 테이블 3. 페이스 3 이제 나오면 장치, 뭐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표 3, 표 특징 메뉴, 그 옵션, 장치라고 하는 이런 옵션, 뭐 장치도 이제 피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자 장치 그렇죠 서비스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특징 표 3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이제 보면 이게 뭐가 피처가 뭔지 자 여기 약간만 글을 좀 약간만 그냥 낮춰서 이제 잘했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표에서 한번 이제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는 결과들을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 코딩 이런 거 이제 논문에 이제 치명타다. 그렇죠? 그 결과 코딩인데 그죠? 여기 이제 코딩인데 코딩이라는 단어가 COID 돼 있잖아요. 그 COD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코딩 리절트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그러면 하나 한번 바꿔볼까요? 자. 컨트롤 P를 씁니다. 컨트롤 P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R은 없는 거야. R은 없는 거. 뭐야? COD 그렇죠. 코딩이에요. 그 코딩 그렇죠. CODING 코딩 어디 있습니까? 코딩 그렇죠. R이 없는 거예요. R은 잘못된 거예요. 코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도 이제 R이 없는 거예요. R이 없는 거. 잘못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타를 못 찾아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웹 피처 분석을 해보니까 로케이션 인포메이션은 14개, 그중에서 7개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있는 거고 어드미션 피하고 스칼라십은 뭡니까 10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티처하고 이런 그 정보들 그 다음에 스터딩 서폰에서 각급 어떤 피처는 뭡니까 제공하는 데가 많고 어떤 피처는 제공하는 데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처 분석 결과 표 5에 정리되어 있듯이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웹사이트의 대부분은 입학금하고 장학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재학생 및 교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교 평가 위치 정보를 그 다음으로 학교 평가했는 거하고 그다음 위치 정보. 그에 비해 이제 학습 지원이나 교수 그렇죠. 학교 평가와 위치 정보를 그 다음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학습 지원이나 교수 방법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그렇죠 학습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든가 교수 방법 등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즉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피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미국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만큼 입학이 더 가장 중요하니까 입학과 관계된 정보가 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한 초등이나 중등에 비해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료를 현저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 쪽보다는 아무 고등 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 또 고등 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들을 막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초등이나 중등은 부모가 대신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미국 사이트의 경우 고등교육 입학 정보 활용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코멘션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코멘션 분석. 이거는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웨브 매트릭스 어널리스트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다운로드 한번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웹오메트 아까 공공 데이터 지금 이거 꼭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모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웹오메트릭스 어떻게 웹오메트릭 어널리스트 어떻게 합니까? 하면 웹오메트릭 어널리스트 나오죠. 웹오메트릭 어널리스트 웹오메트릭 어널리스트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 그렇죠. 다운로드 웹오메트릭 어널리스트 다운로드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쭉 가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을 풀네임 이름을 넣으세요. 박한우 뭐 한글로 넣든 영어로 넣어야 되겠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영남 YUNG 하고 그 다음에 send 이메일 when new version is released 체크해도 되고 체크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기 이제 영어로 다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전산실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여건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데모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소프트를 왜 열면 요런 먼저 화면이나 2번 화면이 먼저 나와. 2번 화면이 먼저. 근데 2번 화면에 보면 이게 코멘션 나오죠. 코멘션. 요쪽으로 가면 돼요. 코멘션. 요렇게 가면 되는데 요 코멘션을 가려면 어떻게 인풋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여기 인풋 파일에 어떻게 요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사이트들을 한 줄에 하나씩 14개의 사이트들을 어떻게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먼저 인풋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멘션 옵션으로 가서 웨브 매트 어널리스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웃풋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웃풋들은 웨브 매트릭스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석에서 배웠던 그런 다른 소프트웨어 뭐 파야 혹은 유샤인의 노드 엑셀, 게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또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해서 됩니다. 자, 이제 14개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일단 뭡니까? 코멘션 네트워크라고 돼 있잖아. 그죠? 코멘션 네트워크 보니까 이렇게 진하게 선들이 진하게 두껍게 되어 있는 건 뭐냐? 이 두 개 웹사이트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제3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연결 강도가 센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선이 뭡니까? 약하다는 것은 두 개 웹사이트를 동시에 언급한 것들이 적다는 거죠. 그럼 뭐 usnews.com, collegeboard.org, kpex.com, unigo, greatschools.org, 그 simpletuition.com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별 그런 코멘션 관계를 한번 보니까 14개인데 유니크 링크는 114개. 유니크라는 것은 한 번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여러 번 유니크. 우리가 한 웹사이트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사람이 똑같은 방문하면 유니크하게 사람 수를 하면 그 한 사람을 치잖아요. 100번의 방문을 하도. 그렇죠? 그다음에 각 사이트별로 많은 연결이 있을수록 선이 굵고 여기 지금 사이트별로 많은 연결이 있을수록 선이 굵게 되어 있고요. 노드의 크기도 이제 크다라는 거죠. 노드의 크기도 크다. 노드의 색깔과 크기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고등학교급,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급이 있으니까 그 급에 따라 틀리다. 고등급, 그렇죠? 파란색이면 네모 모양은 고등학급. 고등학급이 우리가 흔히 대학이에요. 대학. 중등급이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급이 초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두색이면 세모 모양은 중등학급. 그러니까 파란색 네모 모양 고등학급. 그렇죠? 연두색이면 세모 모양 중등학급. 주황색이면서 원 모양 초등학급.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를 이제 그냥 그 중등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칼리지보드, 앞서 유니고, 케이팍스, USU가 서로 강하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 사이트들은 모두 고등학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른 고등학급 정보 제공 사이트들보다도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각종 데이터들을 어떤 메시업하여 사용자의 흥미들을 이제 유발을 하고 있었죠. 유일하게 초등학급의 정보를 제공하는 뭐 키드 및 초중등학급 정보를 제공한 그레이트 스쿨스 패럴 레슨스가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등학급은 초등학급과 고등학급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자인 동시에 의무교육에서 자유교육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웃풋, 결과로 나오는 이런 아웃풋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 해석을 해야 돼. 이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의 어떤 오픈 데이터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잘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알아야지 이런 내용들 해석해요. 마찬가지요. 의사도 좋은 의사는 똑같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거기 엑스레이 사진에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의사가 있고 못 찾아내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 이런 결과들을 보고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획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학급은 초등학급과 고등학급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인 동시에 의무교육에서 자유교육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레이트 스쿨스는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어떤 발판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좀 보고서 이제 그건 그레이트 스쿨 여기 있잖아요. 그레이트 스쿨 있죠. 그래서 중간에서 매개자가 되게 높은 거죠. 매개. 그래서 그레이트 스쿨 같은 경우 보세요. 한번은 매개 아까 수능 되게 높죠. 7.95의 브로커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도 보면 뭔가 그레이트 스쿨스가 뭡니까? 파란 연두색이면서 뭔가 세모 모양인데 이런 파란색이면서 네모 모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게 보세요. 7.95에서 그레이트 스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당발을 제공하는 디그리 그레이트 그래서 그래서 더 마당발 역할도 하네요. 그렇죠? 아이겐벡터 역할도 또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트 스쿨이 그런 매개자였다가 또한 마당발도 다 하는 거네. 또 여기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개자역은 높은데 마당발은 또 못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개자역 커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는 보세요. 베터레스 베터레스는 뭔가 마당발은 4.6으로 뭡니까? K팍스에 비해서는 엄청 더 낮죠. K팍스 한번 보세요. 마당발 47.6이잖아요. 근데 베럴레스는 마당발은 4.6이니까 K팍스보다 어떻게 하면 뭡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죠. 47이고 4니까. 근데 비트윈리스 매개성은 보세요. 0.954니까 얼마나 높아요? 94, 46. 그렇죠. 94, 36이죠. 그렇죠. 95, 45. 5배는 높다. 그렇죠. 베터레슨 한번 볼까요? 베터레슨 여기 한번 보세요. 베터레슨 어디서 찾아보세요. 베터레슨 지금 베터레슨 안 보입니다. 베터레슨 여기 있네. 마당발은 아니야. 마당발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매개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매개성. 브로커 역할은 되게 큰 거죠. 브로커. 그렇죠. 마당발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당발은 아닌데 어떻게 브로커 역할은 되게 크게 된 거죠. 마당발 아닌데 브로커 역할. 베터레슨. 그렇죠. 마당발은 아닌데 브로커 역할은 되게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겐벡터도 0.0 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죠. 아이겐벡터도 그렇게 높. 아이겐벡터가 뭐예요? 벡터의 순보다 훨씬 더 높은 0.480인 US 유스 보세요. 근데 매개성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벡터에서. 근데 마당발에서는 US 유스도 뭔가 벡터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중심성이 앞서 보니까 얘기했었어요. 중심성. 이 중심성에 따라서 세 개가 다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웨버 매트릭스에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연결성, 아이겐벡터, 그 다음에 매개성 비트윈리스. 그렇죠? 같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두 사이트가 서로 다른 사이트들을 상호 매개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중등학급 교육 정보는 초등학급이나 고등학급을 연결해준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분석 대상이 된 웹사이트가 초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에 특화됨에 따라서 키드 어드미트가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디그리와 아이겐벡터에서는 칼리지 보드와 US 뉴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코멘션 관계가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이므로 크게 놀랄 만한 그러니까 코멘션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A라는 여자하고 그 B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제3의 남자로부터 그냥 공통으로 언급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죠? A라는 여자가 B자 서로 간에 그냥 공통으로 뭔가 언급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 두 명이 A가 B를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를 좋아하고 B라는 여자가 C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B라는 여자가 A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여자하고 B라는 여자가 C라는 남자라서 공통으로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A하고 B 사이에 서로 간에 얼마만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A하고 B 사이에서는 방향성이 없다. 단지 C로부터 그렇죠 영역을 받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많이 받았다 공통으로. 즉 디그리 값은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웃을 맺은 노드 여기에서는 동시에 언급된 웹사이트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아이겐벡터 값은 비대칭적 매트릭스에서 위세중심성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위세중심성이라 위세중심성을 한국말로 하면 위세중심성이 아니라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위세중심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니스루가 매개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디그리값과의 상관성이 높은 그런 경향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사이트 기업했고요. 수요자 맞춤형 입학 정보와 장학 정보를 상당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이트 연결에서는 고등학교과 연결이 두꺼웠는데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이트 그렇죠. 중고등교육 정보에 높은 관심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정보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초등에서는 부모가 대신 찾고 그렇죠. 중등에서는 부모가 이제 직접 찾는 게 좀 반반 정도 되겠죠. 근데 중등교육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작았지만은 고등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였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앱 개발자 앞서 했던 그 유주만이라는 친구한테서 이제 어떻게 앱을 이제 기억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편의성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스토어의 등록 및 판매 지속적인 유지 보수 기능 추가 개발인 테스트 이런 얘기 듣고 수익금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iOS의 경우는 수익금의 70%를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50% 지급하죠. 그래서 서버버스 앱의 서버였던 구축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노트북에 집에서 쓰던 랜선을 꽂아서 서버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정보의 양 화면 배치가 되게 중요하고 배터리 소모율에 의해서 데이터 사용량 체크 그래서 앱 성능을 최적화해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잠깐 뭐 한번 볼까요? 예.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거의 진짜 하나씩 다 있다고 예.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앱들, 예. 이 앱들 앱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뭘 만들지가 선행이 돼야겠죠. 네.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네, 뭐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할지 대충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개발을 시작을 하고, 개발을 바로 들어가고. 예, 네. 그 하다가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공부하다가 뭐 이거 아니었네 하고 다시 밀고 다시 하기도 하고 네. 테스트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 돌아가는지를 봐야죠. 아, 다 확인해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많은 네.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할수록 그거는 이제 심하죠. 그래서 네. 핸드폰이 기종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돌려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용자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가는데 거기서 끝이 당연히 아니고 네. 이제 새로 기능도 추가를 해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버그들 뭐 잘못 네. 동작하는 에러 같은 거 이제 메일이 오죠. 막 욕이 오기도 하고 그 유지보수도 하면서. 네, 그런 거 고치고 네. 댓글도 오고. 네. 또 기능도 추가하고. 그렇죠. 네, 또 테스트하고. 그렇죠. 그거를 계속 같이 이렇게 돌려서 계속 가는 이제 하는 거죠. 거군요. 네.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으면요. 예. 그럼 그 수익을 내가 다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막 네. 1,000원짜리가 막 10,000개 팔렸으면 막 1,000만 원 해가지고 막 다 들어오고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앱이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 당연히 나뉘겠는데 네. 무료 앱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금은 없고요. 네.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사람 회사 쪽에 70%가 가고 네. 애플한테 30%가 가고 50대 50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 결코 100%다 가져가지 분배 비율이 않습니다.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매년 이제 유지 비용을 내야 돼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99달러씩. 아, 그래요? 네. 서버는 어떻게 합니까? 서버는 또 따로 자기가 장만해야 돼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직접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서울버스 앱 초기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서버를 막 사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막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서버 어떻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던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에다가 이제 집에 랜선 꽂아가지고 네. 그거를 서버로 썼어요. 그걸로 감당이 돼요? 100만 명, 110만 명까지는 그걸로 썼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막 뭔가 막 틱틱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인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몇 날, 며칠, 몇 주, 막 한두 달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 뭔가 생겨요. 네. 그래서 꺼서 이제 막 열어봤는데 그 컴퓨터 메모리 램이 네. 탔어요. 거렇게 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버로 쓰면 안 되는구나. 불날 뻔했네요.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랑 좀 다르죠, 앱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조그만한 화면에 어떻게 잘 꾸겨 넣으면서 잘 사람들이 가시성이 보는데 좋을지. 네. 이해가 잘 되고 또 누르는 것도 어떻게 하면 편할지. 배터리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앱이 데이터를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이제 요금제니까 네. 보고 이거 하고 그냥 지운단 말이에요. 네네. 최적화시킨다고 하나요? 네, 계속 최적화시키려면 해야죠. 네. 정말 힘들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무료 앱인데 또 거기다 광고도 하나 달랍치면은 또 막 무슨 왜 갑자기 또 돈 또 골랐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서버 비용도 그거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 한 30만 원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게 네. 노트북이라서 네. 사용 전력이 그렇게 많지 그렇게 않았고. 많지 않았어요. 네. 그걸로는 전혀 뭐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거네요. 오히려 쓴 그렇- 돈이 더 많지. 근데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저도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서버를 덜 쓸까. 네.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냥 버스 정보 나오는 앱인데 막 요상한 막 내부 시스템이 막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서버에서 해야 될 일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대단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뭐 따로 배우신 거예요? 학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래서 잠깐 다녀봤어요.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그 올림피아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역시 재미없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다. 가서 막 진짜. 다른 것만 만들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학원을 제가 그냥 끊어달라 그랬어요. 안 다니겠다고. 네, 이거는 돈 낭비고 네. 시간 낭비고 맞아요. 이거는 어차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거기 가서 하고 있다. 맞아요. 너는 그러면은 그거 학원도 뭐 올림피아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계속 더 혼나고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어머니 안 믿잖아.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 달에 앱스토어에 그 출시가 된 건데 네. 그 올라가서 앱스토어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는 크게 모르셨어요. 그 며칠 이제 그냥 학교 가서 이제 책상 밑으로 이제 앱스토어 가서 오늘은 무슨 재밌는 앱이 있나 하고 다운을 받으려고 네. 하는데 이게 순위권 1위에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 주말에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고 인터뷰 연락 오고 네. 막. 대기 아드님이 인터뷰 좀 하시다가 내가 사고 쳤나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좀 네. 잘하겠거니 약간 이러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애쓰고 개발한 앱을 예. 무료로 개방한 이유가 뭔가요? 앱을 만든 이유가 네. 제가 쓰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나오면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서 써야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제 휴대폰에다 그걸 설치를 하려면 아. 매년 유지비를 그 애플에다 내야 된대요. 네. 그게 1년에 $99. 학생 그 돈이 어딨어요. 어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머니한테 진짜 빌어가지고 한 건데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앱스토어에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서 네.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콘도 막 만들고 막 포토샵 같은 거 켜서 막 만들고 해갖고 그냥 올려본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산타모니카에 있는 회사도 예. 앱 관련 회사인 거죠? 스타트업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상점 같은 경우는 아, 네. 여기서 물건을 만약에 얼마 주고 샀는데 행사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어요. 물건 산 거기 회사에다가 그 이메일을 보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로 환불해줘요. 네. 그게 돼요? 그런 상점들의 다 정책이에요. 가격 떨어져도 얘네가 보상해줄 텐데. 네.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게, 심지어는 어떤 신용카드로 그걸 샀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보장을 해줘요. 이 카드로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값이 내려갔다. 네. 그럼 돈 줘요. 와.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쓰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단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앱을 만들면 되죠. 저희 서비스가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사람이 물건을 사면은 뭘 샀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네. 그 가격을 매 시간 체크를 해요. 와, 대박이다.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은 네. 사용자 대신해서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청구까지 해줘요? 네, 그래서 돈을 그냥 받게 해줘요. 와. 아니 그럼 지금 이 앱을 사용하면 네. 환불 뭐 받을 건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직접 개발을 해도 되는 것이고 개발하는 친구하고 협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포괄하는 분석 기법 오늘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거 웹 공간 분석. 자, 그래서 웹 공간 분석은 앞서 웨버 매트릭스 분석하고 보다는 좀 약간 상위에 있는 개념인데 그다음에 중첩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고 피처 분석은 메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장치라든가 서비스는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 하나의 피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